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 기술 중에 하나를 제대로 정부가 지원하고 투자해서 초교차 기술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 있는 분야,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두 번째로 2차 전지, 세 번째로 원전, 네 번째로 수소 산업, 다섯 번째로 바이오 산업, 여섯 번째로 과학기술은 아닙니다만 컨텐츠 산업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555 전략입니다. 즉,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서 5개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보유하고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걸 구체화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사실 실행 계획 자체가 액션 플랜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는 4가지 분야에서 지금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 들어가기 전에 저는 청와대 조직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고 국정에 대한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소기업만도 못합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국가를 운영합니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까지도 생겼습니다. 이건 조직의 기본도 저는 모르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화되어야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 정책, 청와대 비서진 규모도 반으로 줄이고 그 역할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대신에 그 각 분야에 대한 그 실행 책임과 권한은 모두 다 장관들이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국무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게 올바른 조직의 관리 원칙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과학기술 패권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기술 부총리가 꼭 필요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부총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도 과학기술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이 제대로 조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여러 가지 많은데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의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받은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98%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절대로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처음 하는 사업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최소한 이 R&D에 대한 감사만이라도 과정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0.1%의 가능성에 도전을 해서 999명이 실패하고 1명이 노벨상 받을 겁니다. 세 번째가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다 합쳐서 연구원이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 내셔널 랩, 그러니까 국책연구소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 PNNL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연구원 규모가 8,000명이었습니다. 연구소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규모가 크냐고. 자기가 생각하는 연구소의 최소 단위는 5,000명이랍니다. 5,000명이 되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한 조직 내에 포진해 있고 거기서 새로운 융합 연구가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저는 50만 명 더 추가 양성해서 100만 명 정도가 돼야 그 정도 규모의 연구소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규모로 따져서요, 1등부터 100등까지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못합니다. 규제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성장성 큰 100대 기업 사업을 한국에서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저걸 담당할 수 있는 조직, 사실 이거 규제 개혁의 사령관은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한테 맡겨놔서 된 적이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융합 기술을 통해서 이제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먼저 이거를 알았습니다.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맨 처음 했던 일이 이게 개발되는 과정에 어떤 규제나 어떤 법률이 방해가 되는지를 미리 전부 조사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좋다고 아마 5조 원, 5 빌리언 달러 정도를 그냥 줬습니다. 조건 없이. 그래서 그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이 이제 나온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가 앞으로 나갈 모든 스토리가 저는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첫 번째, 영역마다 이렇게 벽이 없이 자유롭게 융합 연구가 일어나는 환경. 두 번째,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재도전을 허락하는 연구 환경. 세 번째, 정치나 또는 그 정부가 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리 규제들을 없애거나 미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나라.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세 가지를 못하는 나라는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가 가능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래야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